(1회차) 첫 번째 경기 제노아 대 피사 경기 복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무 투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무승부 경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피사가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제노아 같은 경우에도 평균 점유율이 46%밖에 되지 않아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에 조금은 어색할 수 있고, 반면에 피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40.5%로 19번째로 낮은 팀이기 때문에 제노아가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제노아의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사가 또 세리에 A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피사의 무자비 면모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승부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사스올로 대 파르마 경기 역시 제가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를 추천을 드렸는데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제가 무승부 추천을 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은 액면가로는 사스올로의 경기력과 성적이 좋지만 이 사스올로가 파르마같이 선수비 후 역습,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할 때 최근에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르마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파르마 상대로도 충분히 고전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르마 기준으로 평균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피사, 토리노, 레체 상대로 사스올로가 최근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피사, 토리노, 레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들 중에서 파르마가 수비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갔고, 실제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적중이 보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번리 프리미어리그 경기, 브라이튼 승리 적중이 됐습니다.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는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압축 조합픽에서는 과감하게 브라이튼 승리만 가져갔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브라이튼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항상 번리처럼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는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경기 경향성이 상당히 짙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 민테 선수의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번리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브라이튼이 번리와 비슷하게 40%대 초반의 점유율을 가져갔던 웨스트햄, 썬더랜드, 에버튼, 크리스탈 상대로 모두 승리에 실패를 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브라이튼이 무난하게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정배당 경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경기, 이 경기는 현미경 분석에서 제가 승패 투폴 추천을 드렸고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까지 말씀을 드렸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시즌 첫 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울버햄튼의 시즌 첫 승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웨스트햄도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수비력 자체가 울버햄튼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것이 바로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시즌 첫 승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울버햄튼이 감독 교체 이후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획득이 없다가 직전 맨유 원정에서 승점 획득에 성공을 했다는 점, 최근에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만 울버햄튼의 시즌 첫 승 가능성 충분히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직전에 웨스트햄의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빠지는 바람에 울버햄튼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가 1골 1도움 페널티킥 득점과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맹활약을 하면서 울버햄튼의 시즌 첫 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여파로 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황희찬 선수가 빠르게 쾌차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는 파케타 선수가 다음 경기에도 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지고, 이 올버햄튼이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이 웨스트햄이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파케타 선수가 없다 보니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다음 경기에 파케타 선수가 복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로마 경기. 이 경기는 제가 단통 무승부 추천을 드렸는데 아쉽게 아탈란타의 1대0 꾸역승이 나오면서 미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로마가 이번 시즌에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에서 무승부가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봤던 것은 일단 아탈란타가 피사 다음으로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AS 로마를 이끌고 있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과거의 아탈란타 시절에 상당히 명성을 떨쳤던 감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 염두에 뒀었고, 특히나 AS 로마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소울레 선수의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울레 선수가 출전까지 하면서 로마가 쉽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탈란타에게 선제골을 잃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에는 1대0 아탈란타의 꾸역승이 나오면서 아쉽게 미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탈란타가 AS 로마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는데, 그 상대 전적의 우위 모두 현재 로마를 이끌고 있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탈란타 시절의 로마 상대로 만들었던 상대 전적이라 개인적으로 상대 전적의 우위, 천적 면모는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어쨌든 아탈란타의 1대0 승리가 또다시 나오면서 천적 면모, 천적 관계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로마는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으로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 라치오 대 나폴리 경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갔는데 나폴리의 무난한 2대0 승리가 나왔습니다. 경기 내용도 나폴리가 깔끔하게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나폴리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올리면서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제가 투폴 추천으로 나폴리 승리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단통 무승부로 갔던 이유는 일단 라치오가 홈발을 세게 맞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로마 다음으로 실점이 적고, 특히나 라치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베델이라는 주전 골키퍼가 세리에 A에서 클린시트 1위, 그리고 득점 차단과 선방 확률 1위를 달릴 정도로 라치오의 짠물 수비를 이끌고 있는 프로베델 골키퍼의 최근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폴리 역시 원정에서 성적 기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라치오의 짠물 수비를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봤지만, 이 나폴리의 폴리타노 선수의 맹활약이 나오면서 무난하게 2대0 승리를 거뒀고, 또한 라치오가 제가 쉽게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것은 양팀 감독 상성이 있는데, 라치오의 사리 감독이 나폴리의 콘테 감독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뒀다는 점, 그리고 라치오가 최근에 나폴리 상대로 4승 2무 무패, 천적 면모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프로베델 골키퍼를 앞세운 라치오의 짠물 수비가 나오면서 저득점 무승부를 한번 노려봤고, 다만 나폴리가 최근에 공격수 호일룬 선수의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제가 투폴 추천을 드렸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라치오는 어찌됐든 간에 다음 경기에서 2명이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경기 막판에 2명의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쳤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보이는 라치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7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크레모네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승패로 가르면서 크레모네 쪽 이변까지 염두에 뒀었는데, 경기 막판까지 0대0 무승부로 가다가 빵꾸가 뚫릴 것으로 봤는데 그래도 피오렌티나의 극장 결승골이 나오면서 1대0 승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피오렌티나의 주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모이세킨 선수의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해서 이 크레모네 쪽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이 모이세킨 선수가 벤치 명단에 포함이 됐었고, 이 모이세킨 선수를 후반 막판에 투입을 했는데
후반 막판에 투입이 됐던 킨 선수가 극장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확실히 피오렌티나의 해결사 공격수는 이 킨 선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 어찌됐든 피오렌티나가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지 못했지만 최근에 3경기에서 2승 꾸역승을 거두면서 그래도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승무패에서는 라치오 원정을 떠난다는 점에서, 라치오가 직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폴리전에서 2명이 퇴장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오렌티나에 충분히 이변픽 가져감 봄직한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피오렌티나의 꾸역승이 나오면서 적중이 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에버튼 대 브랜트포드 경기, 이 경기는 제가 무승부 대신에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권장드리면서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최근에 이렇게 에버튼과 브랜트포드 그리고 웨스트햄이나 노팅엄처럼 감독들이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의 축구를 즐기는 감독들, 그리고 그렇게 선수비 후 역습 위주의 전술을 들고 나오는 양팀의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팽팽한 무승부보다는 선제골을 넣는 팀 쪽으로 대승 결과가 나오면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트포드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으면서 4대2 대승을 거두면서 분석 내용대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와 에버튼 평균 점유율이 40%대로 상당히 낮고, 제공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데다가 경기당 롱볼 횟수까지 54회로 똑같기 때문에 경기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 무승부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성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선수비 후 역습, 롱볼 축구 위주의 경기를 하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무승부보다는 선제골을 넣는 팀이 대승을 거두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투표율 10%대 브랜트포드 승리 잡아내시면서 적중의 보탬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 풀럼 대 리버풀 경기, 이 경기는 무패 투펄 추천드리면서 무승부 이변이 적중이 됐습니다. 최근에 풀럼이 리버풀 상대로 강했다는 천적 면모 제가 현미경 분석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앞두고 주포 공격수 에키티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상당히 변수가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풀럼의 승리 대신에 무승부로 갔던 이유는, 풀럼이 최근에 리버풀 상대로 강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 리버풀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을 때 리버풀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던 풀럼의 이 공격 자원 이워비 선수와 이 무니지 선수 그리고 세세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네이션스컵 차출과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 리버풀 상대로 모두 득점을 올렸었던 풀럼의 핵심 자원들도 모두 빠지기 때문에 풀럼의 승리보다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됐고, 풀럼이 극장 동점골을 넣으면서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풀럼 대 리버풀 무승부 픽 역시 상당히 주요했던 분석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수 이삭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최전방 공격수 에키티케가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 선수는 현재 네이션스컵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최전방 피니셔 마무리의 부재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수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 뉴캐슬 대 크리스탈 경기, 이 경기는 뉴캐슬의 승리 추천을 드렸었고 뉴캐슬의 2대0 승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상성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뉴캐슬을 괴롭힐 수 있는 상성이지만,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부상 자원도 많고 특히나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결장 그리고 주중 경기까지 있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 라인 무뇨즈 선수와 사르 선수의 돌력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르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윙백 무뇨즈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어서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우측면의 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경기 결과가 2대0 스코어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경기 앞두고 토트넘에서 측면자원 브레넌 존슨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영입하자마자 투입을 했는데 어찌됐든 토트넘에서 브레넌 존슨 선수가 보여줬던 활약, 특히나 직선적인 역습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 선수의 이 스피드와 슈팅 능력 고려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는 상당히 어울리는 영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 선수와 무뇨주 선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브레넌 존슨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후반기 성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뉴캐슬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2대0 무난한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 토트넘 대 썬더랜드 경기,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 추천드렸고 경기 결과 단통 무승부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이 됐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시즌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워 보였고, 썬더랜드 역시 맨시티와 직전 경기 비겼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득점이 홈보다 4분의 1로 감소가 된다는 점,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결장이 썬더랜드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썬더랜드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준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 엘라스 대 토리노 경기, 이 경기는 사실 현미경 분석에서는 엘라스의 승리 추천을 드리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 투포를 추천드렸는데 토리노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브라이튼 번리 승무 투포를 추천드렸는데 마지막까지 번리 무승부를 찍었다가 그래도 브라이튼을 한번 믿어보면서 이 번리 무승부에 투자가 됐던 투폴 픽을 토리노 승리 쪽으로 마킹을 하면서 투폴 추천 픽이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기 역시 에버튼 대 브래드포드 제가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12번 경기 엘라스 대 토리노 역시 선제골을 넣는 팀이 대승을 거두는 구도가 나올 것이고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토리노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토리노의 3대0 대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8번 경기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에버튼 대 브렌트포드처럼 이 엘라스와 토리노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세리에 A에서 가장 낮은 팀들 중에 하나이고 양 팀 모두 역습 공격이 날카롭다는 점,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두 팀의 상성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에버튼 대 브렌트포드처럼 무승부보다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오히려 추가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거두는 구도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토리노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3대0 대승을 거두는 경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투폴 추천을 드리는 경기들은 사실 근거가 있는 투폴 추천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항상 이변픽을 과감하게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맨시티 대 첼시 경기, 제가 맨시티의 승리 추천을 드렸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첼시가 극장 동점골을 넣으면서 아쉽게 1대1 무승부 이변이 나오면서 풋볼살롱의 3등이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맨시티가 유리하다고 봤던 이유는 맨시티전을 앞두고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이 전격 경질이 됐고 이 첼시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 카이세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카이세도 선수가 결장이 됐을 때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승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이터까지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맨시티의 홀란 선수가 최근에 첼시 상대로 강했다는 점, 상대 전적 역시 맨시티가 첼시 상대로 천정 면모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러모로 맨시티가 유리하다고 봤고 실제 맨시티가 조금 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후반 추가 시간에 첼시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통안의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쉽게 승리에 실패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인테르 대 볼로냐 경기. 이 경기는 인테르의 승리 추천을 드렸고 인테르의 3대1 승리가 나왔습니다. 인테르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천적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볼로냐가 인테르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렸지만 확실히 인테르가 홈발을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볼로냐는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승무패 2회차에서도 아탈란타와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 첫 승무패 1회차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4등으로 마무리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복귀 내용을 2회차에 접목을 시켜서 간단하게 프리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피사 대 꼬모 경기인데 사실 액면가로는 꼬모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고 저 역시도 꼬모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항상 말씀을 드린 듯이 피사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 항상 열려있고 피사가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레체 대 로마 경기. 이 경기도 사실 액면가로는 로마가 유리해 보이지만 이 레체가 직전 경기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이변을 연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레체 역시 도깨비 면모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사스올로 대 유벤투스 경기인데 이 경기도 사실 유벤투스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직전 경기 제가 레체 상대로 유벤투스가 무승부에 그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벤투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선 자원 일디즈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선 자원들의 활약에 대비해서 최전방 공격수인 오펜다 그리고 조나선 데이비드 같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골 감각,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바로 유벤투스의 최대 약점이고 특히나 또 다른 공격수 블라호비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경기는 주도를 하겠지만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스올로가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 사스올로 대 유벤투스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4번 경기 웨스트햄 대 노팅엄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아까 복귀에서 말씀을 드렸던 에버튼 대 브랜트포드 그리고 엘라스 대 토리노 경기처럼 웨스트햄 감독과 노팅엄 감독, 웨스트햄을 이끌고 있는 누누 감독, 노팅엄의 감독 션다이치 감독의 상성, 선수비 후 역습의 상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무승부보다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승패 투폴,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제가 복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웨스트햄은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케타 선수의 출전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볼로냐 대 아탈란타 경기. 직전 복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볼로냐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고 아탈란타는 로마까지 잡아내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기세 자체는 아탈란타가 조금 더 앞설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볼로냐 역시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 본머스 대 토트넘 경기 역시 본머스 쪽으로 투표율이 근소하게 몰려있지만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것보다 원정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성적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본머스가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특히나 본머스가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인데 이 토트넘이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더벤이나 로메로 같은 수비 자원들이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위력적인 세트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경기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경기 결과는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머스 대 토트넘 경기 양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브랜트포드 대 썬더랜드 경기. 이 경기는 사실 브랜트포드 쪽으로 몰려있지만 승무 혹은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브랜트포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선수비 후 역습 구도 즐기는 팀, 썬더랜드 역시 선수비 후 역습 구도 즐기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대 노팅엄처럼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경기이지만, 사실 썬더랜드 경기는 썬더랜드의 수비 조직력이 원체 좋기 때문에 승패로 가르던지 혹은 무승부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는 점 항상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차라리 무승부를 가져갈 거라면 단통 무승부를 노릴 수 있는 썬더랜드의 수비 조직력이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양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노리는 팀, 썬더랜드 역시 제공권이 뛰어나고 브랜트포드도 제공권이 뛰어나다는 점, 무승부가 나온다면 저득점의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 크리스탈 대 빌라 경기. 이 경기는 빌라가 최근에 기세가 좋고,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도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를 이어갔지만,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기세면에서도 빌라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서 영입을 한 브래넌 존슨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존슨 선수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크리스탈 팰리스의 색깔과 조금 어울릴 수 있는 영입이기 때문에 이 존슨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크리스탈의 분위기 반전 여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9번 경기 에버튼 대 울버햄튼 경기.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시즌 첫 승 마수거리 신고를 했기 때문에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은디아이에와 게이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 결장, 그리고 핵심 미들필더 듀스버리올 선수의 부상 여파 등으로 인해서 서서히 경기력이 떨어져 있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버튼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역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 기조의 감독인데, 이 울버햄튼이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에버튼이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에버튼이 경기력적으로 말릴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경기 풀럼 대 첼시 경기. 이 경기는 직전 회차 풀럼 대 리버풀 경기처럼 최소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풀럼이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 첼시 역시 감독이 떠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맨시티 상대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변픽으로 무승부 노리면서 첼시 사이드 무패 투폴 초안픽 잡아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라치오 대 피오렌티나 경기. 개인적으로 라치오에 72% 몰려있지만 피오렌티나가 직전 경기 크레몬의 꾸역승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라치오는 나폴리전에서 주전 수비수 마루시치 선수와 공격수 이 노슬린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라치오가 퇴장 여파에 따른 전력 누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라치오 투표율 72%는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토리노 대 우디네스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상당히 5대5의 느낌이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토리노가 충분히 승점 획득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토리노가 여전히 실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토리노의 승리 자체 56%는 조금 과하게 몰려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느낌적으로는 단통 무승부를 필두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 번리 대 맨유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초안픽으로 맨유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유가 최근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부상 이탈, 그리고 핵심 공격수 은베우모와 측면 윙백 아마드 디알로 선수까지 네이션스컵 차출이 되면서 전력 누수가 심하고, 직전 리즈전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어찌됐든 제가 리즈전을 지켜봤는데 맨유가 경기력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 번리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번리 상대로 승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 뉴캐슬 대 리즈 경기, 이 경기는 뉴캐슬이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리즈가 보여주고 있는 저력 고려한다면 리즈 사이드, 특히나 무승부피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리즈가 리그 7경기에서 2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특히나 리즈가 강력한 세트피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뉴캐슬이 수비 자원 쪽에 전력 누수, 특히나 장신 수비수 덴번 같은 선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리즈가 장기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리즈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리즈의 무승부까지 충분히 깔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회차 복귀와 더불어서 그 복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회차 프리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구매하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 오픈 이후에 제가 풋볼살롱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승무패 2회차 최종 압축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1회차에 이어서 2회차까지 연속 적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